나무 60. 나는 옷을 황급히 주워 입었다 뿐 여밀 곳을 제대로 여미지 못해 거북했다. 뭉쳐있는 소매 속의 내복을 빼내고 단추를 끼고 지퍼를 올렸다. 그리고 오버를 걸쳤다. 머리를 손질하고 스카프를 썼다. 집으로 향하다 말고 문득 집으로 가기 싫어졌다. 내가 갑자기 지난날의 어떤 순간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고 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건가가 의심스러웠다. 조금쯤은 달라질 수도, 어쩜 많이 달라질 수도, 조금의 변동도 없을 수도 있겠고, 그건 당해봐야 알 노릇이었다. 그러나 난 당해보기 전에 미리 정하고 싶었다. 나는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는 건 딱 질색이었다. 어머니를 계속 미워할 것인가, 연민할 것인가, 그런 걸 미리 정해놓고 싶었다. 그건 아주 난해한 수학풀이 같았다. 난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의사이고도 환자인 모양인데 그 둘을 겸하기가 좀 벅찼다. 그렇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너무 피곤해 더 생각을 이을 수가 없었다. 쉬고 싶다. 집 아닌 곳에서. 다시 가로수에 거친 몸을 안았다. 볼이 사정없이 따가웠다. 나는 목이 긴 여자를 생각했다. 그 긴 목이 어깨가 되어 흐르는 그 유려하고도 따스한 고장에 내 얼굴을 묻을 수 있었으면. 나는 며칠 전에 그녀에게 미움을 살 짓을 거침없이 저지른 것을 잊고 다만 그녀에게 푹 안기고 싶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집으로 가기를 그만두었다. 오버깃에 고개를 묻고 그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전차가 멎었다. 나는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차장이 냉랭주를 잡아당기며 막차요 막차 했다. 나는 냉큼 올라탔다. 막차에 탔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길게 누워도 좋을 만큼 의자는 비어 있었으나 종로 5가는 금방이었다. 나는 차장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막차에서 내려 연지동 골목을 더듬었다. 남을 방문하기엔 너무도 늦은 시간이었으나 나는 방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방문은 다시 돌이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나는 거기서 잘 것이니까. 그의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대문을 흔들지 않고 창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직이 한두 번 불렀을 뿐인데 방에서 인기척이 나고 황급히 대문이 열렸다. 그녀는 아직도 안 자고 있었는지 평상복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치도 살피기 전에 먼저 와락 안겼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향긋하고 따뜻했다. 아주 끈적한 슬픔이 복받쳐왔다. 그래도 눈물이 되지는 않았다. 눈물 따위가 돼서 쏟아지기에는 너무도 짙은 끈적끈적한 슬픔이 목을 메웠다. 웬일이야 경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학생이라 그러지 않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자고 가고 싶어요. 재워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시지 않겠어? 혼자 계시다며. 지금이 몇 시라고요? 집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말씀드렸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들어와요. 그녀가 나를 채근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안긴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자, 어서 들어가요. 그녀가 다시 나를 채근했다. 조금만 더 이대로 계세요. 추워서 그래요. 그래, 방이 따뜻한데. 그러면서도 그녀는 춥다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풍부한 가슴과 따뜻한 체온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관대함. 나는 편안했다. 누구요? 방에서 오키도 씨의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포옹을 풀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나란히 잠들고 오키도 씨도 누운 채였다. 그녀는 아마 아이들과 남편을 재우고 혼자 뜨개질을 하고 있었던 듯 머리맡에 뜨개질거리가 놓여 있었다. 경아가 좀 재워달라는군요. 오키도 씨는 아무 말 없이 머리맡에서 담뱃갑을 집어다 불을 붙였다. 그녀는 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아이들을 아래쪽으로 밀고 윗목에다 자리를 깔았다. 어서 벗고 누워요. 추울 텐데. 다시 뜨개질감을 들며 그녀가 눈웃음을 보내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어디서 주무시려고.
나는 이 방이 마치 이들 가족을 위해 짜놓은 돛박 같아서 내가 끼어든 게 송구스러웠다. 염려 말아요. 어디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윗방에서 잘 걸 그랬나 봐요. 염려 말래도. 경한, 10,000원 전차도 못 타봤나 봐. 아직도 몇 사람쯤은 문제 없어요. 그녀는 아주 천진하고 맑게 웃었다. 어쩜 그녀는 가난을 저리도 궁상맞지 않게 다스리는 것일까? 나는 대강 윗옷만 벗고 자리에 누웠다. 몇 번을 돌아눕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여보, 그만 전깃불을 끄구려. 경아가 잠이 안 오나 본데. 참, 그렇겠군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뜨개질을 밀어놓고 불을 껐다. 짙은 어둠이 덮여왔다. 부시럭부시럭 옷 벗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나는 그녀가 내 곁에 눕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풍부한 가슴 언저리나 따뜻한 목덜미께에 머리를 대고 흥분히 잠들고 싶었다. 옷 벗는 소리, 이불 들치는 소리가 멎었다. 그리곤 잠잠해졌다. 아무리 기다려도 잠잠한 채였고 내 자리나 내 옆의 자리가 좁아지지도 않았다. 분명 오키도 씨가 그녀를 맞아들였을 게다. 행여 아이들의 자리가 좁아질세라 불편해질세라 자기 몸을 모로 눕히고 그녀를 자기 품에 밀착시켰을 게다. 그녀 또한 행여 아이들이 깰세라 자기 몸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오므려 그의 가슴에 안겼을 게다. 두 부부는 지금 아이들과 나를 위해 그들 자신의 몸의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고 어둠 속에서 동공을 크게 열고 숨을 죽였다. 야릇하고도 긴박한 느낌이었다. 나는 철들고 여태껏 부부의 침실에서 같이 자본 적이 없었다. 나는 두근대는 가슴을 누르고 막연히 알고 있는 어떤 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시각과 청각을 곤두세워도 희끄무레한 이불깃이 배고 잠든 얼굴들이 숨을 쉬고 있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이불 속도 점점 따뜻해졌다. 누운 자리도 너무 좁거나 너무 넓지 않고 맞춤하게 안락했다. 그러나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금 오키도 씨에게 밀착되어 있는 여인은 이미 아까 나의 끈적한 슬픔을 달래주던 풍요한 모성은 아니었다. 지금의 그녀는 넌 뭐니? 하고 치를 떨며 대들던 며칠 전에 바로 그녀였다. 그 두 여인은 전혀 딴 여인이었고 난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는 만일 내가 기대한 일이 벌어진다면 깍 하고 악을 써주리라.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들의 추태를 볼 수 있게 해주리라고 짓궂게 별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따위 속임수에는 안 넘어가야지 하고 까딱하면 잠이 올 것 같은 나를 일깨웠다. 여러 가족들은 한결같은 고른 숨을 쉬고 나는 몸이 완전히 눕고 또 피곤했다. 나도 어느 틈에 고른 숨을 쉬다간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비벼 떴다가 다시 고른 숨결에 이끌렸다.